글쎄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분이냐면은 2014년도에 대법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2014년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대법관 통과할 때 반대표가 4표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병역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이게 4대 이제 공직자 검증할 때 이거 4개 중에 하나는 걸린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전무했었어요. 그다음에 경과 보고서 채택할 때도 만장일치로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0년 3월에 대법관 퇴임했는데 그때 나는 대법관 퇴임 다음에 영리 목적의 일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도 지키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때 민주당에서도 그때 이제 야당 간사가 진성준 의원이었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 취임하시면 말씀대로 법원을 이끌어 달라.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법관 임명됐는데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거의 그렇게 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셨는데 대법관 때도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도 일관됐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민주당에서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기대를 사람들한테 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에 취임하셨는데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은 재판 지연 안 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예. 그 대법원장으로 올 총과 작년 말인가 한 그때쯤 취임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식의 그 조치를 취했느냐 법원장이 되면요 뭐 중앙지방법원장 뭐 어디 법원장 이렇게 법원장님이 되시면은 재판 안 하거든요. 예. 그 사법행정하기도 바쁜데 무슨 재판까지 하냐. 그 다음에 아예 그 재판장이 그 그 품위가 있지. 뭐 이렇게 그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하면 어떻게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폼 안 나게 채통 떨어지게 그렇죠. 그렇게 재판을 하나. 그래서 사실은 일선 법원장들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그런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장님들도 재판하시라. 그러면서 어떤 재판하냐? 쉬운 재판. 재판장 그 법원장님들이 재판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재판이냐면 뭐 개명 같은 거 그렇게 좀 뭐 재밌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심심풀이로 할 만한 그런 재판들을 법원장이 나 시간도 많은데 뭐 근질근질하다 나도 재판할래 이러면서 그런 재판을 하는 경우는 뭐 가끔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일 어려운 사건을 하시라. 그 법원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법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사 생활 제일 오래 하시고 또 가장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법원장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일선 법원장님들이 재판을 하시는데 어떤 재판을 하시느냐 어려운 사건들 미제 사건들을 갖다가 하라 이렇게 말씀을 갖다 하셔서 그래서 아마 그 법원이 조금 이전 김명수 체제보다는 많이 나아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지난 금요일이 9월 13일이 법원의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법의 날도 있고 법원의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 법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또 대법원장님이 한 말씀 하신 건데 그런데 그 대법원장이 취임하실 때 무엇보다도 재판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간 평가를 갖다가 어쨌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재판 지연이 상당 부분 이렇게 시정되고 있구나 이런 정도 말씀을 대법원장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반적인 평범한 사건들 재판이 빨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막 모아지고 있는 사건들 예. 그 다음에 그 재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휙휙 바뀔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빨라져야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국민들이 실감을 갖다가 하지 그렇지 않고 뭐 중요한 사건들은 뭐 계속 뭉적뭉적 거리면서 일반 뭐 피해자들 일반 서민들 상대로 한 재판만 추상같이 빨리빨리 진행된다 그러면 재판이 그게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그 경기도지사 그 허위사실 공표죄 그 사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까? 그
사건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2020년대 대한민국이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재판 빨리 할 거 없어요. 다른 재판도 빨리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빨리 해야 된다. 무죄면 무죄라고 선언을 해라. 유죄면 유죄라고 선언을 해라. 그냥 문기적 거리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죄인가 유죄인가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선고가 닥치거나 이런 식의 그게 되면 그게 되겠는가. 두 번째는 조국 재판 빨리 끝내라. 조국 재판 대법원에서 뭐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 본인도 그냥 만세 부른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조국 대표도 만세 불렀어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할 때는 1심에서 내가 혐의 밝히겠다. 1심 때는 항소심에서 혐의 밝히겠다라고 했다가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오니까 그때는 만세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내가 어찌 됐든지 간에 뭐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피고인까지도 만세 부른 사건을 지금 도대체 대법원에서 몇 달을 갖다 끌고 있는 것인가. 그게 2월 달에 나왔다고요. 7개월 걸렸거든요. 지금까지 7개월 지났어요. 이제 빨리빨리 그 재판이 판결 선고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의 법원이 일반 재판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예컨대 지금 뭐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도 항소심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네. 뭐 몇 가지 재판 이제 눈에 띄는 그러한 그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도 진짜로 상어라고 할 수 있는 고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재판도 그런 사람들의 재판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뭐 가타부타 간에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법원이 지금의 그 불신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했던 신속한 재판 이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제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선되고는 있다. 특히나 이제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 속도가 붙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야기 중에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효불급의 정신이 필요하다.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오직 사건만을 보고 당당하게 재판하길 당부한다. 판사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는 당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판사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민주당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검사까지는 탄핵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판사도 탄핵을 했었어요. 임성근 부장판사. 근데 뭐 그거 이제 각하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뭐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뭐 김영철 부장검사 이런 검사들에 대한 그 탄핵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직까지 탄핵소추안 제기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그 시도는 어떤 시도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넘어가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신진우 부장판사가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그렇게 그 탄핵을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 법원은 나를 포함해서 대법원장도 탄핵당할 수 있어요. 저 만약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가지고 네. 대법원장이 법원에 날 이런 이야기를 해? 이런 발칙함 이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자. 그러고 남을 정당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나는 사법부, 뭐 국방부, 뭐 기재부 이런 부가 아니라 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사법부, 네.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나를 정점으로 한 판사들은 불효불굴이 무슨 뜻입니까? 외부로부터의 그 압력으로부터 내가 당당하게 자유롭게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을 할 것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메시지를 뭐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입니까? 뭐 대통령이 판사들 이렇게 막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판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입법 독재하다시피 해가지고 입법권을 남용해가지고 온갖 탄핵을 하는데 방통위원장도 하고 검사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만 남았어요. 그런데 네. 설령 판사들이 이렇게 탄핵 소추가 될지라도 우리 법원은
불효불굴의 정신으로 민주당에 맞설 것이다. 전 이런 메시지 아닐까? 전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효불굴의 정신으로 재판을 해라.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을 해라. 그러면 이게 당장 10월, 11월에 지금 이재명 선고 예정돼 있잖아요. 네네. 유진규 사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재판에 관해서도 권력이나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론적인 말씀을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걸 갖다가 삐딱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뭔가 구린 사람들. 제가 뭐 사람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뭐 빵 훔쳐 먹고 뭐 그런 사람들은 왜 내 앞에서 똑바로 살라고 그래? 뭐 이렇게 발끈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재판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가 또 중요하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확해야 되고 하나는 적확해야 돼요. 시기가. 시점도 정확해야 돼요. 네. 아니 나 죽은 다음에 뭐 1조를 갖다가 뭐 내가 승소했다라고 한들 죽은 다음에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 애들은 좋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내가 뭐래도 하나 사 먹고 죽어야지. 꿈속에서 내가 1조를 갖다가 벌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원론적인 말씀에도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뜨끔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